진짜 이해가 안 가는 세모녀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,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아파트도 한 11억 가는 아파트가 있고, 또 통장에 잔고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차는 외제차를 좀 갖고 있고, 도대체 왜 그런데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요? 그럼 결국 이제 그 목전에 있는 어떤 삶의 그 미래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 암울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어두움을 그 자식이 겪을 필요는 없다.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자식을 살해하고 부인까지도 살해한다. 왜냐하면은 이 가장으로서 자식과 가족에게 어려운 삶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. 이제 이런 형태가 주로 이제 그 1997년도에 그 IMF를 맞아서 이제 그 가장들이 부도를 맞게 되는 경우에 거기 말해서 이제 그 자식들을 이타적으로 살해한다. 또 자기 부인도 살해하고 본인은 자살하는 우리 그 타살 후 자살로 이어지는 이른바 이타적 살해. 여기서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없는 삶 또 앞으로에 벌쳐질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식과 부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살해준다. 이와 같은 개념인데요.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 강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 무슨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거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일단 11억이라고 하는 재산도 있고 잔고도 어쨌든 뭐 1억이 있고 물론 이제 본인 자체는 상당히 자기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다 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전에 실직을 했음에도 고시원에 계속 나가면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부인하는 한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삶의 여러 가지 질곡을 견딜 만한 맷집 자체가 상당히 없었다. 바꿔 얘기하면 그 요즘에 얘기하는 그 마마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사실은 그 얼굴과 모양은 성인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한 상당히 세상에 보호를 많이 받고 그것이 가장 큰 이분의 문제점은 아니었는가 조심스럽게 평가가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지금 40대 48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8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 세파를 이겨낼 그런 어떤 의지가 좀 약했던 거 아니냐, 좀 이런 말씀이신데. 이분 유서를 보면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. 빚이 자꾸 늘어나서 더 이상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습니다. 이게 유서의 내용입니다.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온실 속의 하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다 보시니까 환경도 굉장히 좋고 좋은 직장에 좋은 집에 살다 보시니까 아래로 떨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나 컸다. 또 자식들을 부양할 어떤 막중한 책임감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오류는 부양할 의무는 있으면 어떤 자식들이 자신에게 그 뭐 생명권까지 처분할 권리를 준 건 아닌데 자식들이나 와이프에 대한 어떤 생명권까지 자기가 처분하는 그렇게 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저희가 정말 이 사연이 너무나 슬퍼서 보기가 어려운데 특히 따님들이 어려서 그러니까요. 14살, 8살 쯤 됐다는 건데. 저는 동년배인데요. 그렇죠.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.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, 지금 물론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곳, 그 다음에 본인 옛날 직장, 본인의 주변. 과거에 좋은 직장이고 학교도 좀 명문대를 나왔고. 그 주변 관계들이 상당히 뭐 중상류층의 사람들을 교류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본인이 이제 못나 보일 수 있고 어려워 보일 수 있고 이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자산보다 적은 사람들, 그러니까 11억 중에 지금 현재 5억 정도를 대출을 받고 1억 3천원 잔고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집을 판다고 해도 적어도 6, 7억 정도의 자산은 현재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부인한테도 2억 8천만 원인가 또 통장이 있다는 겁니다, 지금. 그 정도보다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, 대한민국에. 그렇죠. 저도 개인적으로 선거에 2번 나왔고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, 분장실에서 선배랑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, 이 정도 이런 상태로, 이런 마음 정도라면, 12번 더 죽었겠다.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, 부모가 한 얘기에 좀 저는 가슴이 찡합니다. 부모가. 강씨 부모가 너무 어려움 없이 커서 아들이 그런 거 아니냐. 이 말에 그야말로 온실 속의 하초처럼 커서 그야말로 난관이 왔을 때, 어려움이 왔을 때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이 좀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, 사실은.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애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요. 중학생, 초등학생인데 그 애들에 대한 생명권을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? 도저히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.
그 부분이 이제 왜곡된 생각인데요.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들은 내 것이다, 부인도 내 것이다.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, 편협된 그 소유욕 때문에 왜곡된 어쨌든 그 가부장적 의식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처단까지 하게 되는 뭐 근데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? 이런 사례가 이제 주로 1997년도에 IMF 경우에 상당히 많았고요. 그때 많이 있었고. 그 최근에도 예를 들면 어쨌든 뭐 경제적인 파탄을 겪는 경우에 이와 같이 이제 가장이 가족들을 살해하고 본인은 실제로 자살하는, 즉 타사로 자살로 연계되는 것인데요.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뭐 문경 쪽에 가서 자살은 또 시도는 이분이 또 했던 것은 같아요. 실제로 옮기지는 못했고. 근데 이 사건과 가장 그 대비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른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아닙니까?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70만 원뿐이 없었던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공과금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자살을 하게 된 것인데,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사례라고 본다면 이분은 지금 뭐 1억 5천만 원도 있고 차도 있고,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그 보편적 상식으로 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다. 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살할 사람이 뭐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결국 이제 삶을 예를 들면 좀 더 도전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당히 어쨌든 그 온실 속에 나약한 모습으로서의 어떤 가장이 아니었나, 이 점이 제일 안타깝게 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비참하고 힘들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, 그래도 그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하고 하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